부국부동산연구소의 안상중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중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재개발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의 어떤 분양 자격을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이 재개발 구역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재개발은요, 어떻게 보면 하향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재건축은 주민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위에 상급 단체인 지자체에 우리가 재건축하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들, 주택 노후도라든가 소방도로의 미비, 그다음에 과소 필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곳을 어떤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개발 지역을 묻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어떤 조합원의 어떤 자격은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토지만 가진 자, 그다음에 건축물만 가진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가진 자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짐으로써 어떤 조합원, 구역 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비대위라고 그러죠. 반대파들이 많이 포진해서 재건축에 비해서 약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토지만 소유한 분들은요, 90제곱미터, 한 필지의 사이즈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에 가지신 분들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업 종료 고시일까지 무주택 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30제곱미터 미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현금 청산의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서는 허투루 나가는 땅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다 큰 평수를 가는 분들에게 30제곱미터에 청산되는 분들은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에서는요,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이야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가 높은 순서에 의해서 아파트의 큰 평수를 받게 되지만요, 입주 자격 여부를 따질 때는 토지보다는 건축물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축물만 있는 형태의 것들은요,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던가 혹은 항공 촬영의 근거가 남아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는,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역시 100% 입주 자격이 있다.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가 만약에 크고 건물도 커서 감정평가가 높다면 단지 내 어떤 대형 평수를 받겠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내 땅 지분이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의 어떤 형태, 대지 면적이 10평 전후일 경우에 굉장히 내가 과연 이 땅을 갖고서 몇 평을 갈 것인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지분 분할이라고 하는 지분 분할.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은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명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초의 준공을 할 때는요, 이런 형태, 주인이 맨 위에 살고요, 나머지는 다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형태, 혹은 이걸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된 데더라 해서 이런 것들을 각
호호별로 그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주소. 여기가 과거에 주인 1이 살았고요. 여기는 그 주인 2, 여기 주인 3, 주인 4, 주인 5 이렇게 되면 입주권이 여기서는 한 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그 지분 분할을 하게 되면 입주권의 어떤 자격이 5개가 되기 때문에 그 구역 내 지분 쪼개기가 많이 된다면 구역의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도정법에 의해서는요, 이렇게 그 지분 분할한 물건들은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초에는 이렇게 다가구 주택으로 졌다가 향후에 나중에 이렇게 그 다세대 그 주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들을 지분 쪼개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 호호별로 그 건물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일명 그 24평 아파트 이하를 그 분양 자격을 준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 아주 오래된 얘긴데,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지분 쪼개기가 된 것이 유효하고 합법적인 지분 쪼개기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거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됐다면 이거는 지분이 각각 주인이 5명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초의 그 재개발법, 그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 그 7월 30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인 2008년 7월 30일에 새로운 도정법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건축 어떤 그 재개발 지역이 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어떤 지정이 된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재개발 구역으로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법이 어떤 추가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